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참된 민주화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세계 인류사를 통하여 볼 때 인류는 끊임없이 봉건제도, 전제, 군주제도 등의 독재적인 정치 형태에서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치적 참된 민주제도를 이루기 위하여 피나는 투쟁을 해왔습니다. 지금도 소련을 위시한 공산주의 제국가들의 무시무시한 일당 독재 정치가 있는가 하면 미국을 위시한 서구 제국가의 자유민주적인 민권이 신장된 그런 국가들도 있습니다. 어느 국가의 역사를 볼지라도 참된 자유민주국가가 되기까지는 수많은 시련과 고난과 피 흘리는 역경을 통해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자유민주국가의 대부격인 미국 또 오늘날의 민주국가가 건설되기까지는 영국의 제국주의적인 식민주의에서 벗어나기 위한 피 흘리는 독립전쟁을 겪어야 했고, 민주주의 과정에서 남북이 뜻이 맞지 않아서 남북이 갈라져서 민족 상전의 처참한 전쟁을 겪고 난 이후에야 오늘 미국과 같은 대민주국가가 발전하고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유민주국가는 참으로 현명하고 결의에 찬 국민의 끈질긴 노력의 열매로서만이 얻어지는 것이요, 국민 전체가 무관심하는데 다른 사람이 와서 우리 무릎에 떨어뜨려 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1945년 8월 15일 해방 후 그 무서운 정치적 혼란을 거쳐 6.25의 피비린내 나는 동족상전의 전쟁을 치르고 계속된 독재와 미숙한 민주주의의 시행착오 속에 살아오다가 지난 12월 16일에 16년 만에 비로소 참된 민주화를 향한 열화 같은 국민의 소원에 의해서 대통령 선거가 이루어졌습니다. 근본의 선거 과정을 통하여 느낀 것은 온통 국민 전체가 정치 열병에 걸린 것처럼 열광하고 나라 안이 진동하여 이대로 가다가는 가정과 직장, 사회, 단체, 지역 간의 원한의 담을 쌓고 민족의 분열을 가져오지 않는 두려움이 우리 가슴에 안개처럼 서렸던 것은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선거는 1200만 표를 던진 국민들의 여망에 어긋나게 야당의 이 후보자가 대통령으로 선출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번 선거가 민권의 승리요 민중의 승리라고 단호하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여러분, 야당을 지지한 표수가 1200만 표나 되고 민주정의당 대통령 후보로서 대통령으로 당선된 표보다 400만 표나 많았다는 것입니다. 오직 정권이 교체되지 아니하고 야당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당선되지 못한 것은 대통령 병이든 야당 대표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국민이 잘못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국민은 승리했습니다. 국민은 민주가 어떠한 것이며 민권이 얼마나 절실한 것인 것을 세계 공포했고, 이제 800만 표를 받아서 대통령이 된 민주정의당 대통령도 국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는 결코 나라를 이끌어갈 수 없으며 옛날과 같은 권위주의적인 권력으로서 나라를 다스릴 수 없다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게 준 것입니다. 또한 오늘날 알아야 될 것은 야당 지도자가 아무리 바람을 잡고 뛰어도 국민을 무시하는 그와 같은 정치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야당 대통령 후보 두 사람이 조금이라도 진실로 국민을 사랑하고 조국과 민족을 사랑했더라면 자기 개인의 욕망을 버리고 대통령병을 버리고 단합만 했으면 말할 필요 없이 정권이 교체되고 야당 대표가 대통령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저는 한국의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미국에서 많은 기자들에게 질문을 받았습니다. 당신네 나라의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각 도시에서 데모가 일어나고 화염병이 투척이 되고 야단 법석을 하는데 우리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고 그래요. 뭐냐 물으니까 선거가 끝나고
이기고 지는 것이 분명하지 않은 국민이 우리 마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신야당 편에서는 여당이 부정을 했다고 하는데 우리 생각에는 부정을 해서 37%밖에 못 받는 여당을 역사적으로 보지 못했으며 또 야당을 합쳐서 60% 이상의 표를 던지고도 야당이 당선되지 못하는 것도 역사적으로 보지 못했다고, 알 수가 없다고 조 목사 대답을 하라고. 그래서 나도 모르겠다 그랬습니다. 이제 제6공화국의 새로운 역사의 장을 여는 이 마당에 이제 우리 민주국민 한 사람 한 사람, 더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를 믿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무엇을 앞으로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봐야만 할 것입니다. 첫째로 이제 우리는 용서와 화해와 사랑으로 뭉쳐야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요번 우리 대통령 선거를 보면 당당한 이념의 대결보다도 만국적인 지역 감정에 의한 상처투성이를 만들어 놓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대통령 선거란 민족을 어떻게 잘 살리며 조국을 어떻게 잘 살리겠다는 이와 같은 당당한 정책의 대결이 돼야지. 경상도 대통령을 뽑자, 전라도 대통령을 뽑자, 충청도 대통령을 뽑자, 우리는 이도도 저도도 아니니 눈치 보고 뽑자, 이렇게 되었어야 우리 조국과 민족의 앞날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한국은 여러분 미국에서 가장 적은 저 플로리다 주의 부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런 적은 곳에 경상도가 되시며 전라도가 되시며 충청도가 되시며 강원도 혹은 경기도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번 우리 선거를 통해서 우리 국민 전체가 가슴을 치고 회개해야 될 것은 지역 감정에 의한 이 상처를 다시는 입지 말고 서로 치료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도자는 지나가 버리고 말지만은 백성은 영원히 남아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상처를 입고 고통을 당하고 나면 그 병은 누가 치료해 주는 것입니까? 이러므로 이럴 때일수록 우리 기독교회는 일어나서 경상도 교회, 전라도 교회, 충청도 교회, 온 한국 교회가 다 일어나서 십자가 밑에 사랑의 모범을 보여 하나가 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서 상처 입은 우리 조국의 가슴에 치료의 손길을 베풀어야만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려운 때 교회가 일어나서 해야 될 위대한 사명인 것입니다. 운동 경기에도 승자와 패자가 있고 정치운동에도 승자와 패자는 있기 마련인 것입니다. 승자의 기쁨과 패자의 아픔이란 어느 경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현실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승자는 겸손하고 패자는 승복하는 마음이 민주주의를 가져오는 것이요, 이것이 없으면 민주주의는 불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면 전부가 다 걸렀다, 용납할 수 없다는 생각은 단호하게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은 이제 서로서로 용서하고 화해하며 사랑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분열과 파멸을 통해서 나라가 망해버리든지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지 아니하면 안 될 기로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기 위해서 십자가 밑에서 서로 회개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운동에 앞장을 서야만 하겠습니다. 민주주의란 이겼을 때보다 잘 질 줄 아는 것을 배울 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이기는 거야 누구든지 이겨서 기뻐할 수 있지만은 졌을 때 변명하지 말고 자기의 진 것을 타당화하지 말고 솔직히 자기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국민 앞에 새로운 모습으로 나서서 내일을 기약하는 새로운 도약이 있어야 이것이 민주주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변명 없는 무덤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도자라는 것은 자기의 개인의 일신의 영달이나 명예보다도 조국과 민족을 생각해야 되고 국민들의 앞날을 생각해서 일어설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비로소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지금은 이제 우리 과거의 상처를 다 씻어내고 용서와 화해와 사랑으로 뭉쳐서 우리 국민이 살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때가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둘째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절실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이제 우리는 5,000년 역사의 십자로에 서 있어 여러분과 내가 내일을
선택하도록 강요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짧은 40여 년, 그것도 6.25의 잿더미 위에서 경제적인 기적을 이루겠습니다. 저만큼 외국을 많이 여행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오늘날 외국에서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어떻게 변화되어 가고 있는지를 잘 모를 것입니다. 제가 1960년대에 외국에 여행할 때 어느 곳에 가나 한국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었으며 어느 나라에 가나 한국 제품을 눈을 닦고 찾아봐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는 미국을 위시해서 전 세계 어느 곳에 가도 한국 사람 없는 데가 없으며 한국 식당이 없는 데가 없으며 한국 제품이 없는 데가 없습니다. 백화점에 가서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어느 백화점에 가서도 옷이 걸려있는 곳에 가서 메이드 인 코리아가 없는 백화점이 없습니다. 너무 많아서 좀 낯이 뜨거워질 지경인 것입니다. 길거리를 달리는 포니 엑셀을 보십시오. 어느 곳에 가도 한국산 자동차가 달리고 어느 가정집에 가도 한국산 VTR가 있고 한국산 텔레비전이 있고 어느 집에 초청받아 가도 한국산 피아노가 응접실에 우뚝하니 앉아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했기에 이렇게 짧은 세월 동안에 온 세상 땅끝까지 한국 사람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로 되었는가요? 이것이야말로 우리 국민은 무서운 저력을 가진 민족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실 6.25 사변의 잿더미 위에서 굶주린 창자를 부둥켜 안고 원조 물자의 옷을 걸치고 목숨을 바쳐서 일해서 건설한 것이 오늘의 우리 대한민국인 것입니다. 이 무서운 저력을 가진 민족, 이 민족이 이제 선진대열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선택해야 될 중대한 기로에 서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전진이냐 좌진이냐, 선진대열에 들어가느냐 영원히 후진국으로 전락하느냐 기로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한 개인이나 민족에게는 일생에 한 번 주어지는 위대한 기회가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우리 민족에게 도약의 기회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삼저시대는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에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는 무역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우리의 산업은 성장하고 발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 민족에게 준 위대한 기회입니다. 아시안 게임을 주셔서 온 아시아가 한국으로 몰려오게 하시고 88년도에 세계올림픽 대회를 서울에 열게 하셔서 온 세계가 민주공산국가를 물러나고 다 찾아오게 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고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공산과 민주가 서로 갈라져 있는 이 분쟁 지역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고야 올림픽이 올 수가 있겠습니까? 5천년 민족사에서 한 번 있을까 말까 위대한 기회를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 중흥을 일으키기 위해서 때를 허락한 것입니다. 저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부흥의 불길이 구라파에서 미국을 돌아 일본을 한참 비추다가 그 불이 서서히 일본에서 어두워지면서 한국을 대낮같이 비춰주고 있는 사실을 마음속에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때를 주었을 때 이 때를 놓치면 우리는 다시는 이와 같은 때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때가 왔을 때 우리 국민들이 일어나서 모든 시련을 극복하고 하나로 단합되어서 이 때를 이용하면 우리는 다시는 슬프지 아니하고 배고프지 아니하고 멸시와 천대받지 아니하고 열등의식과 좌절감을 갖지 않고 살 수 있는 위대한 민족으로 발돋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로스앤젤레스에서 이민 10년 동안 된 한 한국 여성을 만났었습니다. 그는 저를 잡고서 염려스러운 얼굴로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한국이 장차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한국을 떠나서 미국에 이민을 와서 10년째 한국에 못 가보고 살고 있지만 몸은 여기에 있어도 뿌리는 한국에 있고 마음은 모두 다 한국에 있습니다. 친정이 잘 살아야 시집을 와도 어깨를 펼 수 있는 것처럼 조국이 잘 살아야 이민을 와 있는 우리가 사람 대우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가 시끄럽고 소요스러우면 직장에 나가서도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 없고 우리나라가 잘 살고 좋은 일이 생기면 직장에 나가서 남의 민족 앞에서 고개를 들고 가슴을 펼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 한국이 어떻게 될까요? 텔레비를 보니까 막 화염병이 나르고 세류탄이 나르는데 선거 이후에 우리 한국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내가 그 자매님께 말했습니다. 자매님, 걱정할 것 없습니다. 우리는 선거 치르기 전에 10월 3일 여의도 광장에
100만 성도가 모여서 하나님이여 이 나라와 민족을 살려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동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셨으므로 하나님이 전국적으로 우리 민족에게 선을 이루어 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안심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 주십시오. 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번 선거 후의 몸살에서 우리가 살아나지 못하면 이제는 영구의 불치의 환자가 되고 맙니다. 좋든 하찮든 이 몸살을 우리가 성공적으로 이겨나가느냐, 이 몸살을 이기지 못하고 영원한 불구자가 되느냐, 이것은 우리 민족 자체가 선택해야 될 중대한 문제인 것입니다. 정치적인 안정이 없이 도약과 발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일은 역사의 주인은 우리 국민이 일으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국민이 주인입니다. 우리 국민이 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두 사람의 정치인이 우리 민족을 살리고 죽일 수는 없습니다. 이제 국민이 주인이 되고 국민이 주권을 가지고서 나라를 지켜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이때는 개인보다도 민족을 생각하고 지역 감정보다는 역사적인 미래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미래의 꿈을 저버린 개인이나 민족은 망하고 맙니다. 세양속담에 벌레의 눈을 가진 민족은 망하고 새의 눈을 가진 민족은 흥한다고 말했습니다. 벌레는 자기 현실의 땅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며 현실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물고 찢고 싸우는 그 개인이나 민족은 망하고 새같이 높이 공중에 쪄서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개인과 민족은 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현실적인 조그마한 이해상관을 떠나서 미구한 장래 민족의 찬란한 역사를 바라보고 현재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며 단합하고 살 길을 향해서 결정을 내릴 때 그 개인이나 민족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한국은 12월 16일 선거를 치르고 난 다음 이제 참으로 민주주의적인 이연한 태도를 가질 때가 왔습니다. 우리는 다수의 결의에 승복하는 것이 민주주의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혼돈과 파탄 대신 안정과 번영의 길을 택하기 위해서 참 민주주의의 원칙에 의해서 공정하게 투표하고 선거하여 깨끗이 이기고 깨끗이 지는 이와 같은 민족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진 사람은 부정을 해서 내가 졌다고 고함을 치고 이긴 사람은 나는 부정 안 해서 이겼다고 고함을 치고 그래서 서로 밀고 짚고 땡기면 그 가운데 혼돈된 백성만 상처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볼 때는 이번 선거는 옛날의 선거에 비교해서는 진일보한 선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정부 여당이 많은 관권을 사용하고 많은 물질을 사용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될 때 언제나 정부 여당은 그런 프리미엄을 사용했습니다. 정권을 잡고 있기 때문에 정권적인 차원에서 조직을 동원하고 물량을 동원했습니다. 그러나 선거의 투표와 개표 과정에서 온 세계가 바라보는 가운데서 공정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내가 한 말이 아니고 제가 미국에 있을 동안에 미국의 모든 라디오, 텔레비전, 신문이 그것을 대대적으로 공개하고 있는 것을 보았었습니다. 이제 와서 진 사람은 깨끗이 지고 이긴 사람은 깨끗이 이겨야만 하고 우리는 이 기점에 서서 앞으로 더 나은 민주주의를 위한 새로운 민족적인 결의를 가져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는 이제 새로운 민족상을 형성해야만 되겠습니다. 언제까지나 동방의 은둔한 나라, 남의 나라에 지배받던 나라, 민족끼리 서로 싸우고 죽이는 나라, 찢어질 듯이 가난한 나라, 1등 국민의 자격이 없는 나라, 민주주의를 할 줄 모르는 나라의 이미지를 깨끗이 씻고 새로운 민족상을 온 세계 만방에 나타날 때가 이제는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국민 전체가 깨끗이 이기고 깨끗이 질 줄 아는 멋진 민주주의를 하는 민족이 되도록 마음을 합쳐서 성원하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기면 금방 지어지고 지면 비굴해지고 이러한 민족은 민주주의를 할 줄 모르는 민족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은 12월 16일 선거를 통해서 비록 정권은 교체하지 못하고 야당 대표가 대통령은 못 되어도 내 생각에는
민중은 승리했습니다. 민권은 승리했습니다. 만일 야당 대통령 후보가 한 사람만 되었더라면 1200만 표 이상을 얻었을 것입니다. 압도적인 승리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역사상에 정치가는 실패했지만은 우리 대한민국의 민중은 승리한 것입니다. 이제 민주정의당 대통령 후보가 대통령이 되었지만은 그러나 800만 표로 대통령이 되었었습니다. 1200만 표의 야당에 던진 그 표를 마음속에 깊이 생각하고 1200만 표를 대표하는 대통령도 되어야만 될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 민중이 승리한 것을 생각하고 앞으로는 대통령 병이던 사람들은 절대로 내세우지 않은 우리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상처를 입고 괜히 추운데 여의도 광장에 모여서 고함을 쳐 목만 쉬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민중이 잘못한 것 아닙니다. 우리 국민이 잘못한 거 아닙니다. 대통령 병이들은 못난 정치가의 잘못에 불과한 것입니다. 앞으로는 우리 민족이 그러한 사람을 절대로 용납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제 나와가지고서 무슨 변명을 할 것입니까? 민중 앞에 무릎을 꿇고 통회하고 사과하는 길밖에 남은 것이 없습니다. 금반지고 뻔뻔스러운 소리를 하지 말고 이제는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는 열심히 일하고 무섭게 성장하는 민족의 이미지를 온 세계에 나타날 때가 왔습니다. 일본이 온 세계에서 가장 정직하고 성실하고 근면하고 충성스러운 민족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민족으로서 일어나 무섭게 일하고 열심히 일하며 성장하는 민족이라는 이미지를 온 세상에 비추어서 1등 국민의 자질을 남김없이 나타낼 그러한 때가 왔습니다. 우리는 세계적인 잔치인 올림픽을 치를 수 있는 실력 있는 민족이라는 것을 온 세계에 보여줘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림픽이 우리 한국에 올 수 있다는 것은 상상을 초월한 것입니다. 공산주의와 민주주의가 대결하는 이 땅에서 올림픽이 되면은 반동강 올림픽이 된다는 것은 세상이 다 알고 있는 일인데 그런데도 하나님이 강요해서 서울에 올림픽이 오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섭리하여서 이제는 소련과 미국을 위시해서 전 세계가 이 올림픽에 참석하게 되었으니 우리는 이 기회에 우리 한국의 문화와 전통과 역사와 한국민의 자질과 우리의 산업을 온 세계에 선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습니다. 이때 우리는 분열하지 말고 단합해서 세계를 향한 우리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보여줘야 될 때가 온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는 남에게 구워주되 구걸치는 민족의 이미지를 새롭게 해서 보여줄 때가 왔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오랫동안 얻어먹었었습니까? 6.25 사변 난 이후로 우리는 헐벗고 굶주린 가운데서 외국의 원조 밀가루, 원조 쌀을 얻어먹지 않은 사람 없으며 원조 물자 이복을 입어보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남에게 얻어먹는다는 슬픔이 얼마나 큰지 압니까? 외국에 나가보면 그 당시에는 한국의 이미지란 가쓰고 긴 담뱃대를 물고 있는 은둔한 후진의 한국상을 대표하는 노인들의 사진, 그렇지 않으면 깡통을 차고 헐벗은 옷을 입고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어린아이들의 사진이 어느 곳에 하나 나왔습니다. 한국이란 이렇게 후진하고 은둔한 나라, 찢어질 듯이 가난한 나라, 거지가 득실거리는 나라로서 이미지가 찌그러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우리 생산한 자동차가 국제의 시장에서 팔려나가고 세계적인 거리에서 달리고 어느 백화점에 가도 메이드 인 코리아가 백화점을 메우는 이 시점에 우리들은 이제 일어나서 우리가 옛날 못 살던 것을 생각하고 이 세상에서 헐벗고 굶주리고 못 사는 나라에 구워주고 도와주는 민족의 상을 정립할 때가 온 것입니다. 이래서 온 세계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기대를 받는 민족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예수 잘 믿는 나라가 되어야만 합니다. 물론 지금 벌써 온 세계 어느 곳에 가더라도 가장 기도 많이 한 나라는 한국교회라고 말합니다. 가장 빨리 성장하는 교회는 한국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온 세계를
복음으로 불바다를 만들 수 있는 자신 있는 나라도 한국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세계 사람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예수 잘 믿는 나라가 되었어요. 이제는 이 상승 기류를 타고 일어나 온 세계 만방에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하는 위대한 선교의 국가가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민족상을 형성해야 될 때가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이 기회를 우리가 놓치면 이제는 영구히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12월 16일에 치른 선거는 전진이냐 후퇴냐, 도약이냐 좌절이냐, 사느냐 죽느냐를 결판내는 시험의 한 페이지에 불과합니다. 이제 참된 시험은 이제부터 쳐야 합니다. 우리 민족이 일어나 용서와 화해와 사랑으로 치유하고 5천년의 민족의 슬픔과 좌절을 털어버리고 위대한 내일의 꿈에 모든 민족 감정을 용해시키고 지역 감정을 용해시키고 상처를 용해시켜서 새로운 민족상을 창조하는 대역사를 받아들이느냐, 그렇지 않고 물고 찢고 싸우고 자멸해버리느냐, 결정의 벼랑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결정은 여러분과 나, 우리 민족이 해야 되고 여러분과 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믿는 교회가 먼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일어나 십자가 밑에서 조국과 민족을 품에 안고 경상도와 전라도가 서로 용서하고 화합하고 충청도와 경기도가 서로 용서하고 화합하고 민족 전체가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 사랑과 화해와 용서와 치료를 가지고 88년 대민족의 잔치를 치르고 앞으로 나아가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며 강건하고 생명이 혈압대 넘치게 되며 머리가 되고 꼴이 되지 않고 위에 있고 아래 내려가지 않으며 남에게 구워줄 때나 꾸지 않는 민족의 찬란한 미래의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고 한국교회가 되고 우리 민족이 되기 위해서 모두 다 마음을 합쳐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역사적인 12월 16일 대통령 선거를 치렀습니다. 아버지, 우리 국민은 현명해서 잘했습니다. 우리 국민은 민권이 얼마나 두려운가를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국민은 오늘 정치인들 앞에서 뜻뜻이 승리한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정치인들의 분열로 말미암아 이렇게 혼란과 상처를 입혀놓았었습니다. 이런 정치인들은 마땅히 회개하고 이제는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사람들이 나오게 도와주시옵시고, 진실로 민족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무서워하는 정치인들이 일어나서 조국과 민족을 이끌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한국 교회가 무엇보다도 민족 앞에 먼저 일어나서 상처 입은 조국을 치료하고 찢어진 지역 감정을 치료하고 형제가 형제를, 이웃이 이웃을 을싸안고 사랑하는 일에 앞서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하늘 문을 여시고 성령을 비와 같이 우리 민족에 부어주셔서 우리 민족이 치료받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일어나 하나로 용해되어 위대한 전진을 계속하는 우리 조국과 민족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